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열린 캐스팅, 열린 공천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추천단 1000명한테 보낼 그 문자를 마지막 제가 완성을 해갖고 지금 보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계속 일을 어느 때나 열심히 순간순간 일을 했지만 이렇게 앉아서 계속 글 쓰고 뭐 회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뭐 요즘엔 아침 7시 반이면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짧으니까 짧은 순간 동안 제가 잘하고 완전히 승리하고 그리고서는 흔적도 없이 도망가 버릴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힘든 순간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공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고요. 글씨 좀 크게 하라고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두 장으로 아니에요. 됐어요. 이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에 만나보실 분도 계시는데 근데 오늘 내가 따지고 좀 들어가겠네. 여기 야 동갑내기야 빨리 좀 시작해라 한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아줌마라고 욕하면서 저한테 여기다 하는데 저 할머니예요. 제가 뭐 좀 젊어 보인다고 뭐 아줌마 아니고 할머니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동갑내기야 시간 넘었다 빨리 시작해라. 오늘부터는요 그 모든 얘기들을 그 정치 얘기 그리고 우리 공천 얘기 열린민주당 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도 너무 바쁘고요. 그래서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2시 하신다 그랬는데 했나? 네. 근데 바빠갖고 시간도 못해. 이 공지하셨나?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우리 저녁 때도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 방송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게다가 또 오늘은 제가 또 YTN 정면승부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또 이 EJ 또 녹음을 해야 돼요. 내일도 또 딴 군데 또 나가. 이제는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밤 9시까지 24시간 동안 열린 공천을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네. 열린민주당의 그 당원들 중에서 랜덤으로 1000명을 추출해서 그 추천인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9시, 6시 정도에 6시까지 하고 아마 6시에서 9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제 지금 제가 요 마지막 그 완성을 했는데 이제 딱딱하게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해놓은 것을 제가 다 바꿨어요. 조금 부드럽게. 그러나 이제 문자를 보낼 때는 여기다 이제 일러스트 파일을 보낼 수가 없어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문자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웹자보나 제가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기타 모든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많이 퍼나르실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 제가 웹자보를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움직이는 동영상도 넣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런 이미지들 마크가 이렇게 심볼이 움직이는 이미지도 넣고 해서 좀 재미있게 소리도 좀 넣고 쾅쾅 소리도 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까지도 오늘 완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6시부터 캐스팅이 시작되면 6시가 아니라 6시까지 당원에 가입하신 분 중에서 골라서 1000명을 랜덤으로 뽑아서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2번 할 수 없고요. 그 문자를 받으신 그 문자로 다시 답신의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 시작이 그 글이 이렇게 나와요. 열린민주당 열린 캐스팅을 시작합니다. 열린 공천이라고 바꿀까? 열린 공천이 낫겠다. 그지? 열린민주당 열린 공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열린민주당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열린 공천 여기도 캐스팅을 공천으로 바꾸자. 이번에는 열린 공천 추천인에 선정되셨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라는 글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추천 기간은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밤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은 남성, 여성 포함 총 3명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주시냐면 1. 누구누구누구 2. 누구누구누구 3.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손혜원, 뭐 정봉주,
무슨 이런 사람 같이 성이 특이하고 이름이 특이하고 누구든지 이름만 부르면 다 그 직업을 알 수 있고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번 제가 예를 든 게 1번 이순신. 그럼 가로 열고 직업이 뭐죠? 장군? 직업을 좀 더 쿨하게 직업 군인 컴마 남성 가로 닫고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장보고 가로 열고 여기서 직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분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분야에 이따가 10개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분야는 그 분야 중에 하나를 장보고에서 선택을 했어요. 제가 통일외교 어떻습니까? 산업통상 이런 게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국회 추천 분야에 10개를 했는데 그 안에는 일단 중요한 부분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한테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1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보고 하면 제가 그 중에서 골랐더니 이 통일외교 컴마 남성 가로 닫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예시에서 세 번째는 신사임당 가로 열고 분야가 뭐죠? 일단은 문화예술로 해봤습니다. 문화예술 컴마 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명을 하시려면 앞에 1번 하고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직업 또는 현재 직위 아니면 그의 뭐 의료 무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야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직업을 뭐 의사, 약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는 뒤에는 성별을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 이름을 쓰신 분들은 일단은 한 표만 유효하고 2표는 무효가 됩니다. 같은 사람 3번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1000명에 의해서 우리가 총 받는 후보의 명단은 이 중복을 포함해서 셋이니까 3000명이 되는 거죠. 3000명을 저희가 내일 밤에 9시부터 그 소팅을 하게 됩니다. 나눠서 이제 1번, 2번 누구 이렇게 순서가 나와서 이제 그 다음번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완전히 다 열어놓고 그 분야만 얘기를 하고 남녀를 적당히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께 열린 공천을 먼저 받습니다. 하나도 구분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런 조건을 대지 않았는데 이제 밑에 여기서 살짝 이제 조건이 나오죠. 추천 분야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순위를 정한 건 아닌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그 순위를 적어봤습니다. 이제 거기서 10개의 순위. 열린민주당 10개 정책. 이렇게 해서 첫째, 통일외교. 그 다음에 검찰개혁.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의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공공의료라는 것들이 참 중요한 화두로 떠오릅니다. 의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모든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러셨죠.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야말로 단식투쟁까지 하셨다는 거 아닌가? 제가 또 잘못하나? 그렇게 중요하게 지방분권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지방문화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분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언론개혁이 있습니다. 이번 열린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론개혁입니다. 언론개혁을 담당할 그럴 사람들을 또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참 안타깝게 맨 뒤쪽으로 와서 제가 안타까운 건 문화예술입니다. 이건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화예술 그리고 마지막에 체육을 넣습니다. 체육에서 할 게 너무 많죠. 지난해 그 한체대의 그 비리 같은 것을 우리가 파헤치면서 체육계가 얼마나 그야말로 약자들의 피와 땀으로 진 그 얼룩들이 얼마나 진한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쭉 한 10가지를 나열을 해봤고요. 이제 이곳은 또한
이제 우리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검증을 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회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거 10순위를 뽑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후보상으로 이 5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걔를 추천한다 이런 거 말고요. 적어도 이 5가지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5가지 기준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외교, 검찰개혁, 경제, 의료, 지방분권, 언론개혁, 교육, 환경, 문화예술, 체육까지를 함께 대입을 해서 적절한 분들을 공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바람직한 후보상으로 열린민주당이 5가지 지침을 세워봤습니다. 첫째, 자기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인정되는 사람. 전문 분야의 1등을 원한다는 거죠. 이 열린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여부는 어떤 분들을 우리가 모셔올 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나와 주시죠. 너 나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여성이 반반이어야 되는 이 선거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성의 어떤 이 풀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추후 이 공천을 받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성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될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그런 리더로서 모두가 다 그 사람이면 그쪽 분야는 알아주지. 이 정도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신익희 선생이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기초가 되어온 이 민주당의 원뜻이 뭐죠? 국민이 주인인 당입니다. 그쵸? 국민이 주인인 이 민주당의 정신과 함께하는 사람. 후보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전문 분야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환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자기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 일할 소명의식을 갖춘 사람이죠. 자기 분야의 1등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불러냈을 때 이 자리에서 자기 분야를 대표해서 그 소명을 갖고 불의와 싸워 나가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이 체제와 정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롭게 수립을 하면서 그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그 국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참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이 기존 체제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 사람, 행동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가장 쉽게 나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운동권 우리 민주 세력들이죠. 이런 분들이 기존 체제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행동했던 사람. 그리고 무슨 의료계나 문화계나 기자들이나 누구나 다 이 불의를 참지 못하면서 기존 체제의 불합리성을 위해서 내부 고발자가 됐었던 사람들도 그 중에 한 분야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행동했던 사람, 외치고 나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지역 사회운동가나 시민운동가들이죠.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당의 정신에 맞는 사람,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기존 체제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행동했던 사람. 그 다음에는 시민운동가나 지역사회 운동가. 겹치는 게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께 공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그러죠. 얘기는 꼭 놓고 지나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천을 하려고 공천관리위원장에 가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공천할 것이다라고 계속 부르짖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제가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은 차치하고요. 열린민주당은 적어도 5, 6명 정도의 국민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그 분야의 리더로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몸을 던질 만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번이 그 분야의 리더, 최고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공천을 하지 못하면 이 당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던, 또 어떤 이런 단체들이 또 다 모여서 당 하나를 만들던, 우리가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같이 함께 가자라고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으로 열린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주장, 그리고 요소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국민들이 최고를 골라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민주당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문재인 정권을 지켜나갈 사람으로서 그냥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문재인 정권에서 내세워서 추진했던 모든 분야, 의료면 의료, 제약이면 제약, 통일 외교면 통일 외교, 지방 분권이면 지방 분권, 도시 재생이면 도시 재생, 어디나 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문재인 정권을 그야말로 탄탄하게 축대를 쌓는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야만 저는 우리 당이 제대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렵사리 정봉주 의원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봉주 전 의원과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공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서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나서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정 의원께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은 우리가 사심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분들을 공천하는 그런 그 시스템에서 명명백백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리가 약속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천을 한다고요? 제가 사천으로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하세요. 협박하지 마시고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그분들 제가 얘기했던 분 있잖아요. 얘기하세요. 제 진정 소원이 그런 분들 3분, 4분만 제가 추천을 해서 모셔올 수 있다면 5분이네요. 할 수 있다면 저는 열린민주당은 100%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예시를 들었던 그 3분이 다 제가 컨택을 해봤지만 다 거절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열광적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밤까지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불러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저는 불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꿨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모실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대부분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예시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제가 사천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세요. 겁주지 말고 매번 나올 때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만 모셔올 수 있다면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열린민주당에서 그런 분들 누구나 봐도 그 분야별로 최고들이며 그리고 그 자기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 앞서 나오셨던 분들 그리고
그 기존 체제의 불합리성 그리고 자기 분야의 소명을 갖고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할 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을 모셔올 수만 있다면 이 모든 5가지 조건을 그중에서 3개 정도만 있는 분들을 모셔온다면 저는 제 역할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제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은 길을 나섰고요. 그리고 이 공천이 지금 오늘 이 우리가 시민 공천이 시작되지 않으면 시민이란 말은 그만 쓰고 이제 국민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국민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이 단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공천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천을 해 주실지 이 분야별로 그리고 여기서 그 열린민주당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후보사항에 맞춰서 어떤 분들을 공천을 해 주실지 참 가슴이 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천해 주시는 그 1000분이 해 주시는 300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 두 번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작업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딱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 끝나면 하나 다음에 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워낙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여성 후보예요. 여성 후보를 그야말로 우리 이 5가지 우리의 그 기조에 맞는 그런 분들이 오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저는 이 업계를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몇몇 분들은 머리에 떠오르지만 그분들이 쉽게 오시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 또 누가 이 분야에서 그 이런 우리한테 맞게 그 기존 체제에 그 한 거 하면서 열심히 싸우면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0개 분야에 이렇게 싸우시는 여성분들을 좀 많이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차피 50대 50 남성 여성이 나눠지는데 그 안에서 분야별로 그야말로 정신이 살아있고 민주당 열린당이 들어와서 소신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후보들을 공천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우리가 뭐 여기 뭐 아는 얼굴 이름 아닌 이름도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억지로 여성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억지로 여성이 50% 들어가야 됩니다. 억지로 여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본인한테 그 추천의 그 영예가 돌아가시는 분은 아쉽게도 1000명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1000명에 이 포함되시는 분들은 오늘 밤이면 아마 나한테 문자가 왔어라고 환호하면서 이 게시판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또 추천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할까? 나에게 주어진 이 3표를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밤에 다시 게시판들마다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는데요. 또 이 스카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제 말씀대로 반 잘랐어요. 이게 반 잘랐더니 너무 재밌는 게 됐어요. 얇고 가볍고. 그래서 저더러 이 디자인 얘기 해라 하는 쪽과 하지 마라 하는 쪽이 있는데 이 반 잘라서 한번 해봐서 제가 이제 캠프에서 다시 이것을 나눠드리는 방법, 하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시는 댓글들 50% 제한이라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선관위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비례대표는 반드시 50%를 해야 돼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 의견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